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면 막혔던 돈의 흐름이 열립니다. 지금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소주 한 병 편의점에서 1,000원을 조금 넘게 주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재물을 바꾼다고 하면 대부분 웃어넘깁니다. 바로 그 웃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달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통장 잔고는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면 내가 이걸 다 썼나 하고 멍해지는 순간 분명히 아끼는데 분명히 노력했는데 왜 모이지 않는 걸까?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버는 것이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돈은 기운을 따라 흐른다. 사람의 몸에 기운이 막히면 병이 납니다. 혈이 돌지 않으면 통증이 옵니다.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막히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신발이 뒤집혀 나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구석에 먼지 쌓인 물건들이 몇 년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 소리 없이 재물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알코올의 기운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사할 때 고사를 지내며 술을 뿌리는 것, 제사상에 반드시 술을 올리는 것, 이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간에 쌓인 탁한 기운, 음기, 임해, 사기, 세해를 알코올이 흡수하고 정화한다는 오랜 지혜입니다. 그 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단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주 한 병의 정확한 위치부터 집안에서 매일 돈을 밀어내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왜 지금껏 몰랐을까? 자, 이제 소주가 왜 재물과 연결되는지 그 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기운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고사를 지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금주를 치고 집을 정화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빈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오랜 지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술이 있었습니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술을 올립니다. 고사를 지낼 때는 사방에 술을 뿌립니다. 새 건물을 지을 때도 터를 고르고 술을 올립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은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특히
증류주인 소주는 도수가 높아 공간에 쌓인 음기, 사기를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알코올은 탁한 기운을 향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원리가 통할까요? 통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현대의 집은 예전보다 밀폐되어 있습니다. 환기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고 쓰지 않는 것들을 방치하며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운도 공기와 같습니다. 순환되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탁해진 공간에서는 재물운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탁한 기운에 막혀 발길을 돌립니다. 소주 한 병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탁한 기운을 흡수하여 막혔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것, 정화 도구입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정화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을 수입 탓을 합니다. 지출 탓을 합니다. 경기 탓을 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매일 숨쉬고 자고 먹는 그 공간의 기운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의 빈틈으로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숨이 막히면 죽듯 기운이 보이지 않아도 막히면 삶이 막힙니다. 소주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흡수입니다. 공간에 쌓인 음기, 사기, 정체된 탁한 에너지, 이것들을 알코올이 자신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숯이 냄새를 흡수하듯 소주는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둘째는 전환입니다. 소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간의 기운 밀도가 바뀝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흐름이 풀리고 막혀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두면 탁한 기운이 오히려 증폭됩니다. 정화가 아닌 오염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칩니다. 그리고 장소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틀리면 소주 한 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병을 두어야 할 바로 그 장소, 앞에 두 파트를 통해 소주가 왜 기운을 정화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집에 그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입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재물은, 건강은, 인복, 모든 좋은 기운이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뒤집혀 나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조명이 어두워 그늘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무것도 없이 차갑고 황량하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좋은 기운이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현관 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세워 두십시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자리면 됩니다. 마개는 열지 않습니다.
새 소주를 개봉하지 않은 그대로 세워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개를 열면 알코올이 너무 빠르게 증발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며 스며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방의 북서쪽 모서리입니다. 풍수에서 북서쪽은 건방겐방이라 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 가장의 기운과 재물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이 방향의 구석이 어두컴컴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거나 오래된 것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이 바로 그 구석에서 막혀버립니다. 눈앞에서 막히지 않았어도 방 안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비우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자리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세워 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새 소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한 기운을 흡수한 소주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버리십시오.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면 흡수했던 탁한 기운이 다시 집안에 머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부엌에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이니까 부엌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절대 안 됩니다. 부엌은 화포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불과 열의 공간입니다. 알코올의 성질은 화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서로 부딪히며 오히려 흐름이 흩어집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나가는 공간입니다. 오수, 엄소의 기운이 강합니다. 소주의 정화 기운이 그 기운에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둘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실 한복판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너무 분산됩니다. 중심이 없는 곳에 두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장소가 전부입니다. 아무 데나 두는 것은 안 두는 것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미개봉 상태의 새 소주를 사용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개봉된 것은 쓰지 마십시오. 이미 다른 기운과 접촉한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세워서 두십시오. 눕히면 안 됩니다. 세워야 기운이 위로 흐릅니다. 셋째, 천이나 한지로 병 아래를 감싸면 더욱 좋습니다. 땅의 기운과 소주의 기운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정화 효과를 오래 유지해 줍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되 교체하는 날은 초하루나 보름이 좋습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버릴 때는 반드시 집 밖 공용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파트라면 단지 밖이 좋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기운의 차이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소주 한 병을 올바르게 두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에 여전히 돈을 밀어내는 함정이 남아있다면 소주의 효과는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에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라서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소주를 올바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돈을 밀어내는 함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효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돈을 밀어내는 함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바꾸십시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환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재물운을 내쫓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나가듯
기운도 화장실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빠져나가는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재물도 그 흐름을 타고 함께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집에서는 돈이 새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 두십시오. 사용 후 반드시 닫는 것. 이 하나의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현관이 어두운 것입니다. 조명이 없는 현관. 있어도 잘 켜지 않는 현관. 들어서면 으스스하게 어두운 그 공간. 좋은 기운은 밝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두운 현관은 재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엔 들어오지 마라. 실제로 재물운이 좋은 집들을 보면 하나같이 현관이 밝습니다.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어떤 비싼 조치보다 먼저입니다. 현관 조명이 나간 채로 방치해 두고 있다면 그것이 재물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현관 조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고장난 것, 깨진 것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삐걱거리는 문, 몇 달째 고치지 않은 수도꼭지, 금간 그릇, 덜컹거리는 서랍, 나가버린 전구,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끊긴 지점입니다. 끊긴 곳에서 기운이 새어 나갑니다. 재물은 그 틈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집안에 고장난 것이 하나씩 쌓여 갈수록 기운의 흐름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끊어집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재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고장난 것을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어떤 부족보다 어떤 기도보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옷장 속에 몇 년째 손이 닿지 않는 옷들, 다락방 가득 쌓인 박스들, 거실 구석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잡동사니들, 이것들을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이라 합니다.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 썩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죽은 기운이 많아질수록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기운 위에 깃듭니다. 죽은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까? 그 아까움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문, 현관 조명, 고장난 것, 쌓아둔 물건 하나씩 들으시면서 이거 나 하고 있는데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매일 조금씩 재물운의 문을 닫아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원인,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것, 다음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소주도 올바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습관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정돈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사람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다시 사람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집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도 집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만 바꾼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탁하면 공간을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탁해집니다. 기는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서 나오는 탁한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뭔가를 살 때 이거 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내면의 벽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좋은 기운은 편안한 마음으로 흐릅니다. 불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운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낭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절약은 재물을 막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야 막습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쓰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꽁꽁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돈은 그 집을 피해갑니다. 흐름을 막는 곳에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재물운의 토대입니다. 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매일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 살기 힘들어, 이번 달도 빠듯해. 이 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에서 반복됩니다. 그 말의 기운이 벽에 스며듭니다. 천장에 베어듭니다. 공간 전체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현실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말들은 어떨까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만큼이나 있으니 다행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말들이 쌓이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재물운이 깃들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큽니다. 내면의 기운과 공간의 기운은 둘이 아닙니다. 소주 한 병으로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기운의 흐름을 열고 말과 마음을 가다듬어 내면의 기운을 정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재물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재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 결실이 더딥니다. 반대로 때가 맞는다면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물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러분의 대운이 열리는 시기인지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시기인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도 때로는 급하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릅니다. 같은 강인데도 여름엔 거세고 겨울엔 잠잠합니다. 사람의 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를 맴돕니다. 이것을 대운다운이라 합니다. 대운이 열린 시기의 노력은 1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대운이 막힌 시기의 노력은 같은 양을 써도 겨우 제자리를 지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막힌 시기에 더 세게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모르면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대운이 열리려 할 때는 어떤 신호가 올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징조,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별 이유 없이 생각났다며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사람. 이것은 인연의 기운이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열리면 재물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 징조, 꿈에서 물이 맑게 흐릅니다. 혹은 금색이나 황색 빛깔의 물건이
꿈속에 등장합니다. 맑은 물은 재물의 흐름을, 금색은 금전운의 활성화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징조, 오래된 지갑이나 가방,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돈이 발견됩니다. 잠자던 재물이 깨어나는 전조입니다. 작은 금액이어도 이 신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징조,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볍고 몸이 편안합니다. 기운이 상승하면 몸이 먼저 느낍니다. 반대로 기운이 하강할 때도 몸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징조,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버리고 싶고 닦고 싶고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내면의 기운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기운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긍정운이 막히려는 징조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잔실수가 잦아집니다.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깨뜨립니다. 계획이 자꾸 어긋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주변에 다툼이 생깁니다. 가족 사이, 직장 동료 사이 이유 없는 갈등이 반복됩니다. 인간관계 기운이 흐트러지면 재물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집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뭔가 퀴퀴합니다. 이것은 기운이 탁해지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이런 징조가 두 가지 이상 보일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소주 한 병을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집안을 청소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이것이 막히려는 기운의 방향을 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운이 막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막힌 운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정비하는 것으로 여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집안 대청소입니다. 특히 오래된 것 쓰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비우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기운을 드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하루 한 가지,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기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드린 소주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십시오. 이것이 공간의 정화를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의 원리, 소주의 역할, 생활 속 습관, 내면의 기운, 그리고 대운의 흐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해야 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야.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바로 그 나중에가 재물을 막습니다. 기운은 타이밍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기운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다시 닫힙니다. 일상이 돌아옵니다.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이 마음도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 지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시작을 막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소주 한 병을 삽니다. 현관 조명을 켭니다.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오래된 물건 하나를 버립니다. 이 중 단 하나만 해도 기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재물은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흐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이 열립니다. 강물도 처음엔 실개천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운에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이 뚫리면 피가 한꺼번에 흐릅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막혀있던 기운이 열릴 때는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그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크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소주 한 병을 사서 현관 혹은 안방 북서쪽 구석에 세워 두십시오. 둘,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어두우면 전구를 바꾸십시오. 셋, 지금 이 순간부터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네, 집안에 고장 나거나 깨진 것이 있다면 오늘 안에 처리하십시오. 고치거나 버리거나. 다섯, 쓰지 않는 물건 세 가지를 골라 버리십시오. 오늘 당장. 여섯, 오늘 자기 전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일곱, 내일 아침 현관을 한번 쓸거나 닦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첫 행동이 바뀌면 하루의 기운이 바뀝니다. 이 일곱 가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운, 풍수, 소주 한 병, 생활 습관, 대운의 흐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것 없이는 나머지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병, 현관의 조명, 화장실 문 버려야 할 낡은 물건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내가 숨 쉬는 환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내 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풍수도 소주도 습관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버릇처럼 체념처럼 그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것들을 하나씩 바꿔보시라고. 소주 한 병, 조명 하나, 화장실 문, 오래된 물건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래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에게서 갑자기 큰 돈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가벼워졌다고, 잠도 잘 자게 됐다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흐름 전체를 돌려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몰랐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안 하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나쁩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재물의 문을 닫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준 것이라 해도 기운이 움직여야 그 알고리즘도 작동합니다. 이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소주 한 병을 사서 현관에 두십시오. 그것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그 하나가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운은 작은 시작에 반응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다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열린 곳에는 반드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간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운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